안녕? 라이언. 전래동화 같이 볼까요? 먹으면 죽는다는 약. 옛날 시골 마을 서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글공부를 가르치느라 목이 칼칼해진 훈장님이 벽장에서 꿀단지를 꺼내 아이들 몰래 찍어 먹었더래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찍어 먹다 보니 결국 아이들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훈장님, 지금 드신 게 뭐예요? 아이 하나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이건 먹으면 죽는 약이란다. 훈장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간 아이들이 꿀을 모두 퍼먹어 버릴 것이 뻔했거든요. 그런데 훈장님은 왜 안 죽는 거예요? 이 약은 어른에겐 힘을 주지만 아이들이 먹으면 죽게 되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훈장님이 밖에 나갈 일이 생겼어요. 얘들아, 벽장 안의 약은 절대 먹어선 안 된다. 훈장은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곤 서당을 나갔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개구쟁이 아이들이 꿀단지를 가만 놔둘 리 있겠어요? 이때다 싶은 아이들이 얼른 벽장을 열고 꿀단지를 꺼냈어요. 야, 꿀이다. 역시 훈장님이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 아이들은 너도 나도 달려들어 꿀을 퍼먹기 시작했어요. 단지 안의 꿀은 금방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이제 어쩐담, 훈장님한테 혼이 날 텐데. 꿀을 다 먹고 나서야 아이들은 훈장의 불호령에 회초리까지 맞을 걸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그때 아이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훈장이 애지중지 아끼는 벼루를 방바닥에 내동쟁이 쳤어요. 너 어쩌라고 그래? 아이들이 기겁을 하고 묻자 벼루를 깬 아이가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죽은 척 그냥 방바닥에 엎드려 있어, 알았지? 잠시 후 훈장이 서당으로 돌아왔는데 방안 꼴이 어땠겠어요? 벼루는 산산조각이 나 있고 텅 빈 꿀단지가 나뒹구는데 아이들은 죽은 척 엎어져 있으니 훈장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런 고얀 녀석들, 이게 대체 뭐하는 짓들이냐? 훈장은 콧김을 내뿜으며 길길이 화를 냈어요. 그런데 벼루를 깨뜨린 아이가 슬그머니 일어나 한다는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아니, 저승까지 훈장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저승이라니? 저희들이 장난치다 훈장님 벼루를 깨뜨렸자니 뭐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벽장 속 약을 꺼내 먹고 이렇게 죽기만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이가 훌쩍이며 이야기하자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꺽꺽 울어댔어요. 뭐라고? 훈장은 하도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런다고 어쩌겠어요? 훈장은 아이들의 꾀에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마땅히 야단칠 말도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에이, 내가 졌어. 훈장은 속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알았으니 이제 그만들 일어나거라. 그제 아이들은 피식피식 웃음을 참으며 하나둘 일어났더래요. 먹으면 죽는다는 약.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꾸러기 김영감이 살았대요. 김영감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남을 도와주는 일이나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인색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뙤약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할 때도 김영감은 그저 집 앞의 느티나무 그늘에 누워 늘어지게 낮잠 자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김영감이 느티나무를 찾아갔는데 말이지요. 웬 청년이 먼저 와 느티나무 그늘에 누워있는 거예요. 글쎄. 넌 누군데 내 그늘에 함부로 들어와 있는 거냐? 김영감이 대뜸 소리쳤어요.
네, 저 지나가는 길에 땀을 좀 식히려고요.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 그늘에 누울 수 없으니 썩 나가거라. 아니 영감님, 어찌 나무 그늘에 임자가 따로 있다 하십니까? 무엇이 이 느티나무가 심어진 땅이 누구 땅인지 알기나 하는 게냐? 바로 내 땅이란 말이다. 그럼 느티나무 그늘도 내 것이지 누구 것이겠느냐? 청년은 김영감이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영감을 골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영감님, 정 그러시다면 이 그늘을 저에게 파시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욕심쟁이 영감은 돈을 받고 그늘을 팔기로 했어요. 응, 그럼 단양만 내게. 영감님, 이제 이 나무 그늘은 제 겁니다. 청년은 허리춤에서 단양을 꺼내 김영감에게 주었어요. 아, 그럼 물론이고 말고. 김영감은 공돈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그 며칠 동안 청년은 아무 일 없이 그늘에 들러 쉬었다 가곤 했어요. 김영감은 그런 청년을 바라보며 마음껏 비웃었지요. 그깟 그늘을 돈 주고 샀으니 아깝기도 하겠지. 어느 날 해가 기울며 느티나무 그늘이 김영감 네 마당에 드리워졌을 때였어요. 청년이 그늘을 쫓아 성큼성큼 김영감의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조금 있자니 그늘은 안방으로까지 옮겨갔죠. 그 모양을 본 청년은 안방까지 따라 들어가서는 김영감의 앞에 벌렁 두어버렸어요.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온 게냐? 깜짝 놀란 김영감이 청년에게 소리쳤어요. 아니 영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감님께서는 며칠 전 제게 나무 그늘을 팔지 않으셨습니까? 전 제 그늘을 찾아 들어온 것뿐입니다. 김영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청년을 내쫓을 수도 없고 말이죠.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청년은 그늘을 따라 김영감 안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어떤 날은 아예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잠까지 자고 갔지 뭐예요? 그러다 김영감 생일이 되었어요. 자식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 시끌벅적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늘을 따라 들어온 청년이 김영감의 생일상 앞에 큰 대자로 떡하니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잔치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평소 인신고약한 김영감을 못마땅해 하던 손님들도 사정을 듣고 나자 청년 편을 들었지요. 어허, 아무리 욕심이 많기로서니 나무 그늘을 팔다니. 자네 같은 사람이 내 친구라니 내가 다 부끄럽네 그려. 이렇게 말하고는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니 저 이보게들 그게 아니라고. 김영감이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제 아무리 욕심쟁이 영감도 더는 버틸 재간이 없더래요. 이보게 제발 부탁이니 나무 그늘을 내게 다시 팔게나. 싫습니다. 이 좋은 그늘을 왜 팝니까? 내 10량 주겠네. 10량이라뇨? 어림없습니다. 한 100량 주신다면 몰라도 100량씩이나? 싫으면 그만두십시오. 어차피 저는 이곳이 편하니까요. 알았네. 여기 100량이네. 결국 괜한 욕심을 부린 김영감은 돈도 잃고 창피만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여기까지예요.